화면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파트너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연일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윤여정 배우님의 여수카가 아니죠. 네, 오스카 여우 조연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옴으로써 훈훈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차트계에 있어서 오스카상이 있다면, 네, 차트계에 있어서 또 우리 김진영 대표, 제가 나무 주연상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과합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계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딱 이야기한 종목이 무슨 종목이었냐면, 정말 나무 주연상에 걸맞는 장대 양봉이 빡 쓴 종목이 있었어요.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상한가 가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오늘 지금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목 자체가 왜 상한가를 갖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을 오늘 오전 9시에 빡 추천했는데 딱 들어가서 상한가 딱 먹는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대 양봉의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야, 이 참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 방송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가 이렇듯 상한가 빡 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방송 중에 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자리 꼭 지키시고 내일 매매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빡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릴 텐데요. 왜 이러한 종목을 추천하게 되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차트라고 하는 거를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물론 회사의 기업에 대한 상승 모멘텀, 소위 재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쵸? 그런데 이러한 상승 가치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관할하는 메이저, 주포, 주인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고급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행위를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당연히 그 종목을 사고 먼저 사죠. 그리고 뉴스가 나와요. 항상 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더 올라갈지 혹은 더 내려갈지 어느 기로의 선인지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바이오 차트 함께 볼 텐데요. 자, 아침 제가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우리바이오를 딱 외칩니다. 우리바이오, 우리 함께 삽시다. 우리바이오 했어요. 자, 그랬더니 상한가 빡갔어요. 와, 대단히 신기해요. 저 오늘 언급한 종목이 딱 한 종목밖에 아니었어요. 우리바이오.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왜 갔느냐. 자, 함께 볼까요? 이 종목 보시면 지난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날 4,100원이라고 하는 최저점을 맞는 게 확인되시죠?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야, 나 한번 올라갈래 하고 빡 올라갔어요. 빡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무엇을 합니까?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자, 여기 안에 볼까요? 이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안에 외바닥, 쌍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점 라인을 빡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래서 매수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바이오예요. 자, 최근 뉴스에 보면은 백신 관련 생산하는 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 제약회사가 곧 생산할 것이야 라는 어떤 정부 발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 뉴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어떤 회사가 될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막 이런저런 제약바이오 회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 떠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 회사가 선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선정된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직전 뭐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도덕적인 거는 제가 차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하게 재료가 나오고 그게 정부 발표가 됐든 그 회사의 발표가 됐든 이게 있은 이후에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올바른 거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고 하는 회사에 백신 생산을 이제 위탁을 할 거래요. 근데 그 위탁을 그냥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딱 전화해서 여보세요? 우리 백신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회사 대 회사로서 물밑 작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시점에 계약이 성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이 A 회사에 관련자들이 있죠.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있겠죠. 자, 도덕성을 떠나서 정부 관계자, 이 회사의 주요 메인 임원들, 또 관계자들 있을 거죠. 그럼 이분들이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성사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물어볼게요. 사죠. 자, 그럼 그 살 때, 자, 그럼 1,000원어치 살까요? 1억 원치 살까요? 10억 원어치 살까요? 대단히 큰 금액을 사겠죠. 살 수 있는 만큼을 사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래 대금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엇에 나타나요? 차트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차트에서 그러한 핵심만 뽑아낸다면 뉴스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차트가 후행한다는 얘기를 해요. 차트가 후행해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바이오에 대해서 그래요. 조금은 늦을 수 있어요. 우리바이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자, 4월 초에 혹은 3월 달에 4,000원대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혹은 4월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면서 5,000원대 초반에 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오늘 매수한 것 자체가 어쩌면 상당히 더 높은 가격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 이 종목 한번 가격을 한번 보세요.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왔어요. 자, 여기 저점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가는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자,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2달 동안에 주가가 이제나 저제나 올라갈까 기다려야 돼요. 다행히 이 종목은 대단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올라오지 않는 아이들은 마냥 기다려야 돼요. 야,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야. 자, 근데 저는 효율적인 투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자,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4,000원대에서 빡 6,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핸들링하는 메이저가 야, 나 조금 더 빠질래. 3,000원, 2,000원까지 빠질래.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주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저는 좀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은 뭐다? 확인하고 매수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있잖아. 오늘 매수해서 오늘 수익을 이만큼 취한다면 빡 상한가를 취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입과 동시에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대단히 효율적이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 단기 투자잖아요. 저는 단기 투자는 별로예요. 대표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죠. 에이, 그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11월 2일 날 삼성전자,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우리나라 세계 인류 반도체 인류 기업 삼성전자 다 아시죠? 삼성전자가 조그만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대형주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종목을 함께 보시면 언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작년 11월 2일 날 바로 언제예요? 작년 11월 2일 날 56,000원 최저점을 찍고서 56,000원대에서 96,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11월 2일 날 삼성전자 58,000원에 사세요. 이거 8만 원 이상 갑니다. 8만 원 넘어가서 팔면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무엇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요.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는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꼭 단기 투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매집에 대한 부분을 단기 매집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 매집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에 대해서 11월 2일부터 이제 대형주를 사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 연사가 외쳤습니다라고 다들 아시죠?
네, 작년 11월 2일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또 삼성전자 이야기하냐?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자,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요? 몇 월 며칠일까요? 자, 오늘 4월 26일이네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58,000원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8만 원 넘어간 다음에 매도하시고 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주가가 이제 83,000원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 투자냐? 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은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야.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갖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분들 참 무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자,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우량한 종목을 작년 11월 2일에 매수해서 8만 원 넘어가면 매도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1월 달 이때 사가지고 언제 팝니까? 언제 팔아요? 올해 1월 첫째 주에 팝니다. 이만큼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기간이에요. 11월, 12월 두 달하고 첫째 주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 제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뭐다? 돈이 옮겨간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야죠. 왜 돈을 여기다 묵혀놓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해서 이 기간 동안 이자가 붙느냐? 그게 아니죠. 물론 배당주를 또 공략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 삼성전자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내가 2달 남짓 보유해가지고 이만큼을 주식을 보유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4월 26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삼성전자 오늘 주가 83,500원입니다. 자, 내일 사세요예요. 이제 4월 달이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5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한번 드라이브가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효율적인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나의 한정된 자산을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익률을 목표로 일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투자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가는 게 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는 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주식 투자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사고 판다, 그냥 들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회사의 오너세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회사에다 악성 재고를 계속 쌓아놔요.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회사에서 자, 생산품, 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만든 이 회사에서 재료를 적시에 공급받고 조립을 해서 적시에 납품을 해서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11월 2일 날 투자해서 1월 달까지만 들고 가세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지금까지는 8만 원대 초반대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가격, 시간에 대한 횡보를 마무리한 거예요. 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오늘 4월 26일이에요. 자, 오늘 종가 83,500원이에요. 자, 내일 그냥 사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관련 지수 우량주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지수가 올라가는 장입니다. 이제 중소형 섹터보다도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지수 우량주 블루칩으로 돈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LG화학 이런 아이들을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 이후에 랠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자, 차트 갖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오랜만에 지수 차트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흐름 함께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주가 자체가
지난 1월 11일 고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를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4월 달부터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 자체가 어떤 구간이냐? 자, 이번 주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볼까요?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지난 4월 20일 날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외바닥을 만들고 오늘 0.99% 올라가면서 3217.53포인트 마감을 했어요. 이제 3220을 돌파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다. 그러면 이 지수를 견인하는데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그동안에 지수 견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 아이들이 견인했느냐? 아니에요. 다른 쪽 섹터가 돈이 몰려서 주가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어디로 옮겨질 것이냐? 바로 반도체죠.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 아이들로 옮겨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해요. 나 주식 잘 모르겠어. 그리고 버티는 걸 좋아해.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제. 내일부터 4월 27일부터 해서 삼성전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신고가를 한번 즐겨보셔라. 자, 그런데 바로 1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신고가 한다니까 10만 원 가나요? 라고 지금 기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주식은 정석을 논해야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 차트를 함께 다시 봐볼게요. 삼성전자 보면은 어떻다? 자, 지난 1월 11일 날 최고가를 96,800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라운드 바텀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제 터닝에 대한 시작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우리가 목표가를 자, 이제 그래 너는 이제 올라갈 준비가 끝났어. 오케이. 사. 그리고 버텨봐. 어디까지? 최소 9만 원에서 9만 3천 원까지 타겟팅을 놓고 딱 가는 거예요. 9만 원 넘어가고 9만 3천 원대까지 갔다. 그러면 잠시 또 흐름을 보고 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항상 주식의 정석을 논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제가. 외봉 그리고 쌍봉. 쌍봉에서는 매도 자리예요. 쌍봉 자리 나오게 되면요.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반도체 모든 전문가 애널리스트 경제학자 나와가지고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무시무학지하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보세요.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옵니다.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에이, 자, 도구 똥입니다. 네, 그쵸? 주가가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외치면서 더 갑니다, 더 갑니다. 가긴 어딜 갑니까? 이때 9만 원대에 8만 원대 후반대에 매수하셔가지고 자그마치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4개월을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게 뉴스예요. 언론 플레이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분들. 내가 회사의 오너야. 우리 회사에 상승 모멘텀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오픈하겠습니까? 저라면 안 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팔기 위해서 재료를 흘릴 거예요.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이 흐름은요, 이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에 대해서는 물론 재료가 선행하죠. 재료가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한낱 개미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 소위 개미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접할 때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정보예요. 누가 조금 더 빨리 서칭을 해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런 뉴스가 있구나. 약간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검색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 종목은요 무슨 재료가 있고요, 실적이 어쩌고요, 특허가 어쩌고요, 이런 이야기 듣고서 솔깃, 이제 사볼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다? 지금 계좌가 파랗게 스머프랜드의 펜트하우스에 딱 위치하고 있죠. 고점에. 자, 이제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실 때다. 83,500원입니다. 사세요. 목표가는
93,000원 보시면 됩니다. 자, 10,000원 뛰기 하러 딱 가시면 돼요. 그래도 수익률이 딱 보장이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돈의 흐름이란 얘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논하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100%는 없습니다. 또 시장에 또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손절 라인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어디냐? 그럼 이 종목은 이제는 어디가 떨어지면 안 된다? 자, 볼까요? 지난 3월 9일 날 저점이 86,600원입니다. 그리고 3월 24일 저점이 87,700원이에요. 그리고 어제의 저점이 81,60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 삼성전자는 있잖아. 86,000원, 87,000원, 81,600원을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릴게요. 현재 가격 83,500원이 삼성전자야.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한다면 1차 손절 라인이 81,600원이 되는 거예요. 2차 손절 라인이 81,6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86,000원에 손절할 거야, 삼성전자를. 그러면 얼마죠? 2,900원 정도로 손실 나게 되는 거죠. 손절 폭이요. 맞죠? 그런데 제가 83,500원에 매수하셔서 93,000원에서 파시면 돼요. 자, 그러면 9,500원 수익이에요. 자, 그럼 내가 손실 나는 거는 대략적으로 3,000원 미만. 하지만 수익은 9,000원. 손익비가 1대 3이 나와요. 이러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승률 자체가 몇 퍼센트? 25%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내 계좌가 우상향이 나오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매매람에 있어서 손익비와 무엇을? 승률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 매매는 승률이 대단히 높은 매매예요. 그리고 손익비도 대단히 좋아요. 손실 대비 수익률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내 계좌를 우상향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종목 하나를 매매하시더라도 명확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제가 오늘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상한가를 찝어드렸던 우리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왜 우리바이오가 갔느냐? 상한가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주식 매매하시면서 상한가 한 번도 못 드셔보셨다면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저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은 정말 연일 상한가예요. 종목을 뭐 내가 수십 개를 얘기하냐? 그게 아니야.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그런데 그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상한가를 가요. 거짓말 같죠? 직접 와서 느껴보세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 공주파 이 방송에서 거짓말하면은 철컹철컹이죠.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바이오가 왜 상한가 갔느냐 궁금하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따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한번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우리바이오를 가지고 어떻게 상한가 종목을 오늘 딱 추천해가지고 상한가를 딱 보냈냐,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정답을 지금 바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그림을 그려드릴까? 그럼 이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자, 뭘까요? 오, 정답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야, 그냥 졸라맨이냐고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뭐 졸라맨만 얘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방송 딱 끝나고 나서 랜덤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정답 맞추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선물 또 쏘도록 할게요. 맞아요. 정답은 뭐였냐? 의자예요. 아니, 대표님, 이 중요한 시간에 의자라뇨. 아니, 우리바이오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재무제표며 상승 모멘텀이며 기타 등등 수급 분석이며 이런 거 해주셔야지. 의자라뇨. 여러분들, 의자 무시하지 마세요. 네, 의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상상하는 의자 어떤 그림일까요? 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러한 딱 각진 의자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이런 의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라고 대답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지금 4학년 이상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딱 이 각져 있는 네, 딱딱딱 네, 절도 있죠, 제 손. 아, 보이시죠? 네,
이러한 의자를 또 경험하신 분들, 네, 4학년이실 것 같은데 4학년 이상. 네. 자, 여기서 의자를 알면은 우리가 주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의자를 그대로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제 눈에는요, 이러한 의자가 보여요. 자, 어때요? 자, 이게 의자 다리와 엉덩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 등받이에요. 보이시죠? 어때요? 대단히 쉽죠? 그래서 우리바이오가 상학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되십니까? 정말 쉽죠? 네. 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바로 선물 쏠 테니까 또 행운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 딱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언급을 하게 되면은 언급을 해드릴까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또 내일 이 우리바이오처럼 야, 대단히 좋은 흐름이 갈 수 있는 아이가 제 레이더에 딱 걸렸거든요. 네, 이 아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러한 차트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자, 화면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 잘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우리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볼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차티형님의 투자 대지도, 차티형님의 투자 대지도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입니다. 그 QR코드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이 선정을 좀 해볼 예정이니까요. 내 고민이 우리 방송 중에 차미남, 차트를 미리 보는 남자, 얼굴도 굉장히 미남인 우리 차은우를 좀 닮은 듯한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서 방송 중에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좀 신청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받으신 첫 번째 선정자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닉네임 귀여워라. 닉네임 하이루님입니다. 종목명은 KMH고요. 매수가는 12,2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6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사연이 조금 마음 아팠어요. 우리 주린이라 주변 추천으로 거의 처음 매수한 종목인데요.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불안감이 크시다고 합니다. 또 비중도 크셔서 불안감이 더욱더 크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입니다. KMH인데요. 우리 하이루, 네, 반갑습니다. 자,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이 종목 사셨다. 이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지인에게 물어보셔야죠. 이걸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잘못되셨어요. 주변 지인이 추천해줬다. 그 종목을 샀다. 그러면 그걸 그 지인에게 물어보셔야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그래도 서운한데요. 저는 정석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 추천해 주신 그 분이 어떠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이 종목을, 어떠한 기준으로 이 종목을 추천해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투자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단기 투자 접근으로 말씀드렸다. 그럼 단기 접근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분이 야, 아니야. KMH 이거 한 1년, 2년 들고 가.
그러면 그 기준으로 종목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래도 현 시점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KMH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일단 하락세로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올라갈 타이밍에 못 올라갔어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시면 여기에 제 눈에 무엇이 보이냐? 헤드앤숄더가 보여요. 자, 레프트 숄더, 헤드, 그리고 라이트 숄더 나오고 빠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에요. 보일까요? 이건 헤드앤숄더의 약간 변형 패턴이에요.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주가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 다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트렌드 라인 추세선이 하나 보여요. 어떤 추세선? 이러한 추세선 하나 보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거의 마지노선에 왔어요. KMH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음봉을 3개째를 만들었어요. 이걸 흑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일 주가가 만약에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추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이 흐름은 최근 2, 3개월 동안 매집했던 이 종목을 매매했던 개인 투자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라인을 깨면 일단 던지고 보게 돼요. 그러면 저기서 뭐가 나와요? 대음봉이 빡 떨어지게 돼요. 이 가격은 저는 8,000원까지 떨어져야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내가 메이저라면요. 저는 여지없이 8,000원 초반까지 가격을 내려깝니다. 내려까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릴 거예요. 내가 메이저라면.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실 때 내가 메이저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종목 보시면 올라가려고 했다가 무너졌고요.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강한 상승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 아이가 빡빡빡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잠깐 올라가긴 했어요. 자,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짠짠빡 한번 가보려고 했어. 그런데 3일 거래 전에 이 고가 라인에서 뭐가 나와버렸어요?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무엇이 나왔다? 윗꼬리가 있는 이러한 석별형 추세 전환, 하락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이브닝 스타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무엇으로? 하락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 추세선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추세선 조금 더 제가 정밀하게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딱 하게 되면 자, 내일 주가 자체가 11,600원 잘 기억하셔야 돼요. 11,6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공방이 치열할 거예요. 이 가격을 깨진다면 일단 대피할 필요가 있다. 대피를 하고 다시 그 가격을 올라탄 이후에 재진입을 하셔서 그 이유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버틴다고 해서 수익을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삼성전자처럼 9만 원 찍고서 9만 원대에서 찍고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그냥 횡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있다 해가지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타이밍.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KMH에 대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자, 내일 이후에 11,600원을 기준으로 손절과 재진입을 생각하시고 11,600원이 깨진다면은 그래 나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다. 너 더 떨어져라. 어디까지? 8,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져라. 8,500원대까지 떨어져라. 그럼 내가 거기서 다시 사주겠다.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시간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러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하고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면 좋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KMH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좀 더 알아보고 또한 내일 또 강하게 장대 양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또 추천을 드릴 테니까 자,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이루님의 고민이었던 종목 KMH 내일 11,600원을 기준으로 손절과 재진입하라는 솔루션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 선정자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닉네임 주철님입니다. 종목명은 A프로젠 KIC고요. 매수가는 2,352원입니다. 비중 30%인데요. 저점에서 상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사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이 손실을 좀 회복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명쾌한 대표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트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대표님 이 하트 받아서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A프로젠 킥 대단히 좀 고민이 많은 종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을 또 매매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자, 이 차트를 제가 좀 길게 한번 2020년부터 한번 차트를 한번 흐름을 봤었어요. 봤더니 이 안에 약간 습성이 좀 아주 고약한 습성을 좀 갖고 있어요. 자, 차트마다 종목마다 주인 세력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주인들이 있어요. 이 주인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A프로젠 킥 같은 경우에는 A프로젠 킥은 습성이 대단히 애들이 정말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요. 왜 질이 안 좋냐면요. 야, 좀 올라가려면 좀 똑바로 좀 쫙쫙쫙쫙 올라가야지. 그런데 이 아이는요. 바보예요. 단기 매집해가지고 먹고 튀어버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상투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갔을 때 상투 잡고 정말 고생을 하고 본전쯤 온가 했다가 더 삭가면은 또 떨어지는. 자, 차트 갖고 얘기할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2020년 또 함께 볼게요.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그런데 이 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 1일 천하야. 1일 천하예요. 올라갔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볼까? 그냥 1일 천하야. 그냥 1일 천하야. 하루 그냥 왕이다. 내가 왕이로서다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집니다. 또 볼까요? 고점 만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고점을 만들면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그런데 이상 신호가 잡혔어요. 자, 그동안에는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오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매니저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전이 저한테 딱 걸렸어요. 그런데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구마구 막 산다. 그러면 또 이 아이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시나리오도 바뀔 수 있는데 현재까지 모양을 가지고 제가 예측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그동안에 이 아이는 어떻게 했다? 빡치고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빡치게 만들었습니다. 빡치고 또 빡치게 만들었죠. 빡치고 또 빡치게 만들었죠. 빡치고 지금은 스토리라인을 다시 다르게 전개하려고 해요. 근데 이 A프로젠 킥을 핸들링하는 메이저가요. 대단히 화끈한 아이들이에요. 정말 빡 솟구쳤다가 내리꽂았다가 또 올라가는데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도가. 이 습성이 대단히 참 재밌는 아이들이에요. 이 핸들링하는 이 주포 세력들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격이 다름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다르다? 자, 하나하나 제가 디테일해 볼게요. 자, 이 구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다가 무너져 버려요. 이 고가 라인을 지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보이시죠? 자, 그 뒤로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주가 올라갔죠? 무너져 버려요. 흐름 자체가. 보이시죠? 원래 출발했던 가격 근처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구간 어떤 상황인가요? 자, 함께 볼게요. 어때요? 주가 빡쳤죠? 떨어졌는데 올라가요? 떨어졌어요? 흐름이 다르다 같다.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A프로젠 킥을 핸들링하는 주포 세력에 대한 얘네들의 습성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포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들을 마켓 메이킹 하는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큰 손이거든요. 손이 크죠? 네. 자, 주식에는 모든 게 주인 세력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주인 세력이 있고 주인 세력들은 습성이 있어요. 습성. 그 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핸들링한 아이들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종목을 뼈를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킥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일본 기준으로 잘 보십시오. 일본 기준으로 지금 21선에 해당되는 포인트, 세력선이라고 하는 21선 2155원인데요. 지금부터 일본의 21선을 잘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세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 21선 손절 라인 잡고 한번 홀딩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에이프로젠 킷이요. 어마어마한 화끈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화끈해요. 작년 언제? 2017년 한번 볼게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화끈한 아이냐면은 자 1750원에서 자그마치 3달 동안에 어떻게 100% 1000%죠. 10배로 튀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한 번쯤 이러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핸들링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작전들이 또 얼마만큼 잘 완료가 될지는 또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무엇이다? 한 번쯤은 주가가 어디까지? 4,000원대 가까운 가격까지 현재 스코어 대략적으로 80%에서 100% 가깝게 한번 빵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빠르게 다음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방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닉네임 믿음님입니다. 종목명은 신원종합개발이고요. 이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40%입니다. 우리 믿음님의 사연도 좀 안타까워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대표님과 노란톡방 대표님과 우리 모두 다 함께 가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믿음님 저희가 구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제가 제 돈을 들여가지고 같이 구해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데, 자, 일단 현재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원종합개발, 지난 3월 달에 보시면 9,800원 고점을 찍고서 여기에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오르락과 내리락을 반복을 했어요. 보시는 것 같이. 근데 소위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매집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위 개미에게 떠넘기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쯤 주가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8,500원대까지 한 번쯤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예요. 전제 조건은 오늘의 이 캔들 잘 보이시죠? 자, 화면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자, 이만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캔들 제가 확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러한 캔들 보이시죠? 도대체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공부하셔야죠. 자, 이는 뭐냐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 자, 주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신저가를 만들고요. 보신 바와 같이 신저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위아래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통이 대단히 짧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루 종일 야, 나 떨어질래? 훅 떨어갔다가 올라갈까? 다시 빠진 거예요. 위아래를 흔들었죠. 그리고 종가와 시가가 거의 유사하게 끝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루 종일 흔든 거예요. 야, 떨어져 나갈 애들 떨어져. 왜냐고요? 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하락을 이어오고 있다가 단계 계단 하락을 했어요. 그럼 신저가가 딱 나오는 순간 공포감이 물밀듯이 몰려오죠.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그럼 거기 무엇이 나와요?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손절을 유도하는 캔들이 저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주가 들어올림으로써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추세 전환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저러한 캔들을 샛별, 모닝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음님께서는 이 종목 오늘 저가 만들었던 가격 자체가 6,900원 라인인데요. 6,900원을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손절 라인 잡으시고 내일 주가가 좀 강하게 양봉이 올라오면서 5일선에 해당되는 7,318원인데요. 7,300원대를 넘어가는 양봉이 딱 꽉 차는 양봉이 딱 나오면 너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8,500원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만약에 주가 좀 잘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8,5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냥 소극적으로 8,500원을 기다리지 마시고 6,9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내일 양의 흐름이 딱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다. 7,300원 넘어가는 복마감 형태의 힘이 느껴졌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 진입할 여력이 있다면 추가 진입을 함으로써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목표가를 8,500원 근처까지 보시고 한번 끌어가 보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반드시 6,900원에 대해서 오늘 저가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정자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따라 신청을 해주셔서요. 이 경쟁률이 굉장히 셌습니다. 오늘 사연은 한 번도 선정이 안 됐는데 오늘은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신 분인데요. 닉네임 초코님입니다. 종목명은 코퍼스 코리아고요. 매수가는 3,725원, 비중은 40%입니다. 우리 대표님께 마지막 종목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코퍼스 코리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봐드리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지만 정말 심플하고 럭셔리하게 분석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코퍼스 코리아 보시면은 주가가 오늘 윗꼬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3,725원이세요. 3,725원인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외봉, 쌍봉에서는 무엇한다? 매도를 하라고 말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주가 자체가 3,920원을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쵸? 자, 이게 봉 마감이 돼서 봉으로 딱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러면 아주 박수를 쳐야 돼요. 얘는 신고가를 갈 수 있고 빡빡빡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다? 윗꼬리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쵸? 이 말은 위에서의 이 고점 라인에 대한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당장 가지를 못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가격대가 일단 3,200원대에서 3,800원대 근처에서의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가격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지 아니면 마무리하고 끝날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손절 라인을 일본 기준으로 21선이 이렇게 빳빳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가격대에 대해서 좀 저항을 가졌느냐 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 보이시죠? 이는 2019년 상장해갖고 지금까지 가격을 제가 보여드린 차트예요. 월봉인데요. 자, 지난 2019년도에 최고가 라인이 바로 얼마였다? 4,000원대였어요. 보시죠. 4,090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큰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외봉, 쌍봉의 큰 그림의 저항을 갖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일단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파동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추가에 대한 상승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약간 고점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밀렸다라고 보고요. 일단 3,000원 가격대 라인이 지지가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우리 시청자분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유익한 내용이었는지 한번 좀 되묻고 싶고요. 저는 내일 또 11시에 또 우리 시청자분 만나 뵐 거예요. 제가 또 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드리고 종목을 또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같이 함께 투자에 대한 자료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